공장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적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조지아 리비안 메타플랜트. 수천 개의 로봇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기계음도 없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관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월 28일, 그들이 떠난 다음 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몇 명이 떠났습니까? 83명입니다. 83명이요? 이 거대한 공장을 멈추게 한 게 고작 83명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정지된 로봇 팔들, 꺼진 컨베이어 벨트, 텅 빈 라인. 그리고 며칠 전 뉴스에선 의원이 방송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돌아와 주십시오. 한국이요? 도대체 그들이 뭘 했길래 이 모든 게. 조지아주 하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 울부짖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2025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 의원이 외국 기술자에게 애원한다고요? 제 책상 위엔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었습니다. 실직자 1127명. 기간 30일. 저는 제이콥 스톤입니다. 상무부 산업위기분석국에서 20년째 데이터를 다루고 있죠. 18년 경력에 이런 붕괴 속도는 처음 봤습니다. 더 이상한 건 며칠 전 뉴스였습니다. 조지아서 한국인 기술자 체포. 체포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라고 애원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붉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조지아 산업벨트 긴급조사 명령. 원인 분석란엔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83명 철수. 83명이요? 겨우 83명이 떠났다고 1127명이 실직했다는 겁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이콥, 지금 당장 조지아로 가십시오. 리비안, 현대, 삼성, SK온. 메타플랜트 전체가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옆자리 제임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떠났대. 체포 사건 때문인지 비자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철수라고요? 조지아 공항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도로로 나서자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유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았죠. 상가마다 매물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뉴스가 흘렀습니다. 리비안 조지아 메타플랜트 전면 가동 중단. 단 한 달 만에 동네가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건 통계가 아니야. 현실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공장이 보였습니다. 리비안 플랜트. 거대한 간판 아래 금속 글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V자였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적이 이렇게 무겁다는 걸. 기계음도 없었고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로봇 팔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정지해 있었죠. 수천 개의 기계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시스템이 숨을 멈춘 겁니다. 관리자 브래드 존슨이 다가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엔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죠. 정확히 언제 멈췄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난 다음 날이요. 몇 명이 떠났죠? 83명입니다. 83.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83명이 떠나자 이 거대한 공장이 완전히 정지했다는 말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래드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하늘은 붉었습니다. 멈춘 공장, 텅 빈 거리, 애원하는 의원, 그리고 83이라는 숫자. 내일부터 본격 조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83명.
1127명. 30일.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방정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섰습니다. 조지아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평소라면 공장 불빛이 환했을 텐데 지금은 칠흑 같았습니다. 83명이 불을 껐습니다. 아니, 83명이 떠나자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83대 1127. 1대 약 60. 한 명이 60명을 먹여 살렸다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내일 답을 찾아야 해.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래드 존슨의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잔이 5개나 놓여 있었죠. 공장은 정확히 왜 멈췄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83명이요. 그게 전부입니까? 브래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83명이 떠났다고 수천 명 규모의 공장이 멈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브래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배터리 셀 냉각. 온도 17도. 시간 3분.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브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팀을 불렀습니다. 2주 동안 시도했죠. 16도로 하면 배터리 수명이 11% 떨어집니다. 18도로 하면 충전 속도가 8% 감소하죠. 저는 매뉴얼을 다시 봤습니다. 17도 3분. 그 옆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17도인지, 왜 3분인지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값은 있지만 이유는 없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공정이 그렇습니다. 브래드가 답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수식이 아니라 감각이군요. 일본 팀은 일주일 버텼습니다. 미국 팀은 이틀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독일 2주, 일본 일주일, 미국 이틀. 한국 기술자들은 얼마나 일했습니까? 평균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쌓은 감각을 이틀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래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공장 라인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지된 로봇 팔 앞에 섰죠. 부품 검수 과정입니다. 브래드가 독일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부품을 검수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습니다. 에러 코드 인벨리드 셀.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셀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품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거부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로봇이 검수자를 거부한다고요? 그들은 단순히 코드를 쓴 게 아닙니다. 자기 언어를 심었습니다. 브래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프로그래밍이 아니었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조지아주 다른 공장들도 조사했습니다. 현대, 삼성, SK온.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83명. 실직자 4,700명. 계산했습니다. 1대 약 60. 한 명이 60명을 먹여 살렸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브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그들이 기술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텅 빈 주차장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차들로 가득했겠죠. 다른 주는 어떻습니까? 브래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같은 상황입니다. 펼쳤습니다. 텍사스 52명 철수. 실직자 3,100명. 오하이오 37명 철수. 실직자 2,200명. 전국적이군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대 60. 생태계 붕괴 속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직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사지 못했군요. 브래드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들이 돌아올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체포하고 애원하는 나라로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 없이는 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해가 기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83, 4700, 1대 60. 숫자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산업 붕괴 원인 분석.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은 미국인 60명의 생계를 책임진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무부 사무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조지아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미국 지도가 떴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근무하는 공장들을 표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미시간, 엘라베마. 손을 멈췄습니다. 46개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 감축이 확인됐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들이 번져갔습니다. 마치 감염처럼요. 이건 사건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구조적 붕괴야.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현대, 삼성, LG, SK. 각 공장의 인력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숫자들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관리 인원. 평균 60명. 저는 다른 나라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독일은 1대 11. 일본은 1대 15. 5배 차이군.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습니다. 우린 5배 효율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론 5배 의존이었던 겁니다.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국제로봇 연맹 보고서였습니다.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대수.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였습니다. 독일 415대, 일본 399대, 미국 285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조종사가 적은 거였어. 로봇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로봇을 다룰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 명이 1000대 이상의 로봇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로봇들이 멈췄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텍사스 공장 관리자였습니다. 제이콥, 우리도 멈췄습니다. 한국 기술자 40명이 떠났습니다. 라인 전체가 정지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후 오하이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후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났습니다. 4,700에서 8,200으로. 하루 만에 3,500명이 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지아의 실직이 전이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요. 산업별로 분류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물류. 모든 분야에서 연쇄 중단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떠난 공장은 멈췄고 그 공장에 부품을 대던 협력사도 멈췄습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조지아였습니다. 이제 전국으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우린 한국을 파트너라 부르면서 엔진으로 썼어. 제가 혼잣말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국 산업은 한국 기술 생태계에 구조적으로 의존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상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믿었던 산업 구조가 사실은 모래성이었다고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251명 철수. 실직자 8,200명. 1대 약 60의 공식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전화를 들었습니다. 상무장관 비서실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가 잡혔습니다. 조지아 보고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지아 붕괴의 전국 확산 분석. 첫 문단을 썼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시작된 산업 붕괴는 현재 16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251명의 철수로 8,200명이 실직했습니다. 이는 1대 60의 의존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 문단을 이어갔습니다. 독일 1대 11, 일본 1대 15와 비교할 때 미국의 한국 기술 의존도는 5배 높습니다. 이는 효율이 아닌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단기 대체 불가능. 기술 격차 최소 5년. 현 상황에서 한국 기술자 없이 미국 첨단 제조업 가동은 불가능합니다.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선언문이었습니다. 미국 산업이 무릎을 꿇었다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어두웠습니다. 텍사스도 오하이오도 캘리포니아도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간단했습니다. 더 엔드 오브 인디펜던스. 독립의 종말.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 섰습니다.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부, 경제보좌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지도를 띄웠습니다. 조지아, 텍사스, 오하이오, 캘리포니아. 붉은 점들이 미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47개 공장에서 한국 기술자 251명이 철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재 실직자는 8,200명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존 비율은 1대 60입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미국인 60명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재무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요. 다른 기술자를 투입하면 되지 않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팀은 2주를 버텼습니다. 일본 팀은 일주일이요. 미국 팀은 이틀입니다. 왜죠? 매뉴얼에 값만 있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17도 3분. 왜 17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않소? 17개 레이어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 줄만 바꿔도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변수 하나가 60개 공정과 연결돼 있거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미국을 버릴 수 없소. 우리가 최대 시장 아니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장과 생산은 다릅니다. 시장은 대체 가능하지만 기술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무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사과를 한다고요?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현실입니다. 8,200명이 실직했고 매일 늘고 있습니다. 협박에 굴복할 순 없소. 무역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협상 카드로 본다. 하지만 숫자는 협상하지 않는다. 경제보좌관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관세를 올리는 겁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배터리에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시 발효하는 거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왜요?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지만 미국은 대체 가능합니다. 중국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도 있습니다. 그건 위협이요? 경고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상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관세 부과를 건의하겠소.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 기념비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백악관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도박이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론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1대 60. 8,200명. 100% 관세. 창가에 섰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어두웠습니다. 이제 미국 전체가 어두워질 차례였습니다. 정치가 현실을 이기려 할 때 숫자는 반드시 복수한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정부, 미국 관세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예정.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발표는 없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기업들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관세 기사는 있었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없었고 기업 입장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00% 관세라면 즉각 반발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제임스가 전화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한데요. 뭔가 준비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준비된 자의 언어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HBM 없이는 AI 칩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공급망이 즉시 마비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한국이 92%를 생산하는 제품이었습니다. 1시간 후 구글이 성명을 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기술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 12% 하락, AMD 9% 하락, 인텔 7% 하락. 저는 계산했습니다. 하루 만에 기술주 시가총액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8천억이요. 한국 1년 수출액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수학의 복수야. 다음 날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였습니다. 포드가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GM이 이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테슬라도 같았습니다. 텍사스 메가팩토리 생산 차질 불가피. 저는 조지아의 멈춘 로봇파를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됐어. 이번엔 국가 단위로.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파산 신청 기업이 급증했습니다. 371건. 그중 230건이 한국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습니다. 평균 고용 인원 300명. 곱하기 230. 약 11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한 달 전 8,200명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공격 중이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왜 우리 기업들이 무너집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8천억 달러 증발. 11만 명 실직 위기. AI 산업 마비. 전기차 산업 중단. 이게 현실입니다. 재무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침묵입니다. 48시간째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대신 말하고 있으니까요.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미국 시장을 믿지 않을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대답했습니다. 8천억, 11만, 92%, 1대 60.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숫자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붕괴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산 고대 역폭 메모리 의존도 92%입니다. 회의실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92%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네. AI 칩의 필수적인 HBM. 한국이 92%를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전 세계 공급을 장악했습니다. 재무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공급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대체 생산 기술 격차 최소 5년입니다. 단기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럼 상무장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관세를 유지하면 AI 산업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시총 8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기술 강국 아닙니까? 기술은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은 없습니다. 엔진은 있는데 연료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포드, GM, 테슬라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긴급 통화를 요청합니다.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산 배터리 가격이 2배가 되면 차량 한 대당 2만 달러 손실입니다. 그럴 바엔 공장을 멈추겠습니다. GM 최고 경영자가 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장 3개가 이미 가동 중단 검토 중입니다. 테슬라도 같았습니다. 텍사스 생산라인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산업이 무릎을 꿇는 소리였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무 말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일주일째요? 네. 정부 성명도 없고 기업 입장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반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경제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복한다는 겁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92%. 이 숫자는 협상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세 철회 외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비자 절차 간소화, 기술자 처우 개선, 장기 파트너십 보장.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건 너무 많은 걸 내주는 겁니다. 재무차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11만 명이 실직 위기입니다. 내일은 20만이 될 겁니다. 우린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일어났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긴급 대책팀을 구성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으로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포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단지 한 줄의 뉴스만 있었습니다. 한국 공식 입장. 저는 그 한 줄을 응시했습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없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이 멈췄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는 어두웠고 텍사스도 어두웠고 디트로이트도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야. 그리고 그 생존의 언어는 한국어였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과 긴급 협상 추진. 기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관세 철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중.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관세를 발표한 순간부터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92%. 1대 60. 8천억 달러. 11만 명. 숫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국가를 무릎 꿇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한국을 말하고 있어. 이틀 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백악관 서관 회의실이었습니다. 좌측엔 상무장관, 재무차관, 무역대표, 대통령 보좌진이 앉았습니다. 우측엔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김정민이 앉았습니다. 김정민은 조용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상무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율을 50%로 낮추겠습니다. 100%에서 절반입니다. 김정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회하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철회요? 재무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관세를 완전히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십시오. 김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건 너무. 무역 대표가 말을 멈췄습니다. 김정민이 그래프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3개월 만에 81% 감소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81%요? 한국 기술자 파견 인원. 2,800명에서 1,90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2% 감축입니다. 김정민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미 시작된 결과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1,900명. 1대 62면. 약 11만 4천 명의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900명이 줄었으니 5만 4천 명이 위기입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시작된 결과야. 조지아의 멈춘 공장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정지된 로봇팔들. 텅 빈 라인. 이제 그 장면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상무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김정민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불리하다고요? 지난 72시간 동안 미국 기술주 시총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8천억 달러입니다. 김정민이 답했습니다. 그건 숫자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회의실 안 숨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민이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말했고 테슬라가 말했고 포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야. 한쪽은 말을 했고 다른 쪽은 숫자로 대답했어. 그리고 그 숫자는 이미 미국을 무릎 꿇리고 있어. 재무차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미국은 최대 시장입니다.
김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 시장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김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HBM은 한국만 만듭니다. 92%입니다. 대체제는 없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제보좌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정민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관세를 지킬 건지 AI 패권을 지킬 건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에도 투자는 줄어들고 기술자는 떠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정민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의실엔 미국 관료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은 말을 잃었다. 상무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제이콥,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이미 승부를 냈습니다. 92%, 1대 60, 81% 감소.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투자 감소 곡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러 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워싱턴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얼마나 더 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침묵이 최후의 무기였다.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백악관, 한국과 협상 난항. 기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밀리고 있다는 것.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지아 공장들, 추가 인력 감축 발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숫자로 대답했어.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우린 말을 잃었어. 일주일 후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TV 화면을 봤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론 협력이었지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론 항복이었어. 대통령이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양국 산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콥, 조지아 리비안 공장에 불이 켜졌어. 뭐라고요? 한국 기술자 12명이 돌아왔대. 라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 저는 즉시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과 달랐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한국 기술자들이 보였습니다. 12명.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어. 대신 라인을 켜서 대답했어.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진 않을 겁니다.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인 미국 산업 속의 한국. 첫 문장을 썼습니다. 2025년 미국은 한국에 무릎을 꿇리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손을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세계를 울렸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었습니다.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92%, 1대 60.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생존의 방정식이다. 미국 산업은 한국 기술 생태계 없이 작동할 수 없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조지아에서 시작된 정전은 경고였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8천억 달러였고 11만 개의 일자리였고 미국의 자존심이었다.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다. 증명했다. 숫자로, 침묵으로, 그리고 멈춤으로.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파일을 닫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2달이 스쳐갔습니다. 붉은 파일. 멈춘 공장. 83이라는 숫자. 김정민의 침묵. 그리고 조지아의 불빛.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국회의사당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워싱턴 기념비도 하얗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숫자가 감정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존경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현대차, 텍사스 공장 재가동. 삼성, 캘리포니아 투자 재개 검토. SK온, 조지아 증설 계획 발표.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최후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지아의 불빛은 다시 켜졌다. 하지만 그 불빛을 가능케 한 건 기술이 아니었다.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 저는 속삭였습니다. 생존의 방식이었어. 그리고 나는 오늘도 숫자를 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가장 뜨겁게 빛나고 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숫자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정적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코드가 아니라 사람의 감각으로 완성된다는 걸. 한국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끝이 증명했습니다. 세계는 그 침묵을 패배라 불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승리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